다니모 사이언티픽을 말씀드렸을 때는 단기 변동성은 있겠으나 이건 장기적인 주가를 보고 가는 기업이고 펀더멘털은 전혀 1도 달라진 것은 없다. 수소경제 관련주도 굉장히 고퍼예요. 그런데 해송첨단 소재는 실제로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요. EBS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과 이제 다음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이한나 연구원 팬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 아, 네.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좋은 덕담을 한번 했으니까 바로 좀 난처한 질문이라고 할까? 그걸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전에 데니머 사이언티픽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괜찮은 회사로 이제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뭐 폭락을 했다. 아니, 꾸준히 폭락했어요. 아, 꾸준히 폭락했어요. 아니.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단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때, 혹시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가 아마 작년 겨울. 한 3개월 전쯤. 그쵸. 그때, 그러니까 제가 다니모 사이언티픽 첫 자료를 썼을 때가 사실은 2020년 12월이었고, 그때가 가격이 19불, 20불 이랬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너무 급하게 급등을 했다가, 모 방송에서 하필이면은 되게 불러주는 대로 저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모 방송이 어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 가격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더 간다고 아직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천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다니모 사이언티픽 여기서 최초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LOAK라고 하는 그 스펙 상장 기업으로 처음에는 그때는 LOAK로 이제는 거래가 되고 있었고 2021년 1월 4일부로 해서 이제 다니모 사이언티픽으로 정식으로 이제 이름 명칭 바뀌어서 이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다니모 사이언티픽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PHA, 그러니까 미생물 베이스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LA 지금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저희 뭐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드는 PLA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단단한 물성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PBAT라는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투트랙으로 가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PBAT는 원유 베이스인데 생분해가 되는 소재인 거고 PLA는 뭐 퇴비 시설부터 옥수수 가격이 연동된다는 좀 여러 가지 조금 단점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PLA와 PBAT가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물성들을 대체도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플라스틱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이제 그게 글로벌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개죠. 네, 첫 번째가 이제 다니모 사이언티픽인 거고 두 번째가 카넥하고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CJ제일제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괜찮은 회사인데 왜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우선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주가 압박이 들어오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펀더멘털 아무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첫 시작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어요. 2가지였어요.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너네가 실험한 바닷물 온도와 실제 바닷물 온도는 다르다. 왜 이렇게 빠르게 생분해 안 되는데 왜 이거 과장 광고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PHA 쪽에 장기 공급 계약 맺어진 기업들이 기본 10몇 개씩이 되는데 다 장기 공급 계약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펩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우리 계속 협력한다. 왜 자꾸 우리 보고 지분 팔았다 뭐라 하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PHA를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기업들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을 선정을 한 거였냐면 PHA로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빨리 썩을까 봐요.
왜냐면 저희 빨리 썩는다는 소리는 빨리 변색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내용물이 제품 자체로 유통되는 네. 과정에서 이미 상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상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거를 각 기업들별로 나갈 때 다 다르게 나가요, 어차피. 아. 그래서 그게 인증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거기 쪽 기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 미국의 토지는 웬만하면은 다 생분해가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느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읽어보면 바로 아셨을 거예요. 생분해 플라스틱 만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선 말이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로펌에서 막 투자자들 손실하신 분들, 뭐,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손해배상? 광고, 그냥 광고성이었어요. 로펌에서 뿌리는. 아, 로펌의 광고? 그래서 사실 뭐 그것도 있고, 펩시가 판 거는 2017년보다 자금되면서 여태까지 많이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익 실현, 뭐 센티가 좀 망가진 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 할 수 있죠. 17불, 굉장히 10불대 정도에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근데 뭐 협약은 계속적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17% 또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뭐 퀀텀 스케이프라고 해서 이게 완전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이게 스펙 쪽이 지금 그런 논란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관들에서 공격한다, 약점 잡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오른, 굉장히 급하게 오른 주가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애초에 제가 다니모 사이언티픽을 말씀드렸을 때는, 생분해 플라스틱 말씀드릴 때 단기적으로 한 1년에 큰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러고 추천 당연히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길게 정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위를 가지고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저는 기업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지금은 너무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변한 건 없다. 그럼 지금 이미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뭐 항상 그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LOA가 스펙 합병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LOAK 지분이 한 10% 초반대 정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중간중간 미국은 좀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빠진 다음에 6월 29일부로는 그게 다 나오겠죠, 이제. 아무래도 물량이 이제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있겠으나 이건 장기적인 주가를 보고 가는 기업이고, 펀더멘털은 전혀 1도 달라진 것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최근 SK하고 LG가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극적으로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이제 뭐 하여튼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일날은 좀 SK 이노 SK 같은 경우는 많이 이노베이션은 좀 올랐죠. 움직였죠. SK 이노가, 왜냐면 저희 LG하고 SK가 합의된 부분은 LG의 득이라기보다는 사실 SK 이노한테 좋은 측면이 컸었고, 그 전에 SK 이노의 주가를 굉장히 많이 눌렀던 요인이기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당연히 미국 공장도 구했고 이제 생산력 증설도 할 수 있고 규모도 2조 원으로 끝났으니까 사실은 호재인 거죠. 진짜 뭐 그 미국에서 정말 그 마지막 날까지 정말 바이든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가지고 막 서로 설왕설래 말도 많았고, 서로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몰았었잖아요. 네.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벼랑 끝 외교처럼. 근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한국의 그 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기회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내재화 이 선언들을 지금 폭스바겐서부터 테슬라 이렇게 다 해나가고 있으니까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내재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당장 내재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득이 안 돼요, 지금은. 그들한테, 완성차 업체들한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배터리 업체들의 내재화 자체가 전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 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내재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배터리에 대한 원가 관리라든지 마진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기술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저희 마치 내연기관차의 엔진 만들듯이 표준화가 됐다 하면, 이제 그때 되면
언젠가는 내재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양극재도 어떻게 바꾼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우려할 부분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리콜 해주는 이슈도 이게 전체 차값의 한 30-40% 이상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네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더 해야 될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네. 필요한 것이다. 굳이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뭔가 남는다면 모르겠는데 별로 남을 게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배터리주들 3사 뭐 다 똑같죠. LG 화학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좀 이제는 투자할 만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주가는 좀 더 조정이나 하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저희 사실은 최근에 뭐 엄청 조정받지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가 결국에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죠. 반등을 SK는 좀 하고 특히 많이 있잖아요. 올라왔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흐름은 굉장히 배터리,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기후협약 같은 얘기들도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트리거가 돼서 그게 모멘텀이 돼서 하반기에는 친환경 쪽이 전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POChem 이제 순수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본다면 2분기까지가 이제 피크였고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죠. 근데 배터리주들이 이제 고기가 이제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결국엔 친환경으로 돌아서는 장세가 될 거다. 네, 그럼 배터리주들도 당연히 지금부터도 계속 주가의 흐름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루머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 SDI,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화재라든가 이 불량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 메이커들도 뭐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떠돌면서 삼성 SDI가 시설 증설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불안해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나소닉도 보시면 느끼실 테고 삼성 SDI도 그렇고 IT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IT 회사들과 정유화학 회사들의 기본적인 산업의 성격이 달라요. 이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IT 회사들은 아직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원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원래 차곡차곡 밟아나가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규모를 확 키우고 시작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다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사 뭐 다 이슈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베스트에서는 좀 탑픽으로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좋게 봐요. 근데 연말에 이제는 IPO가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더 확 끌어올리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LG 화학 쪽은 괴리율이 굉장히 큰 LG 화학 우선주 쪽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보통적 우선주 괴리율이 이렇게 클 수는 없는데 여기는 좀 큰 차이가 나서 조금 그냥 그 괴리율 보고 가져간다면 좀 안정적인 거는 LG화학 우선주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는 SK 이노베이션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측면에서. 앞으로 네. 좀 더 오를 그 볼륨이 좀 있다, 룸이. 네, 그러니까 LG랑 SK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생산 능력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그러니까 나요. 일단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LG는 이제 CATL하고 비교를 해서 가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SK 이노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LG화학이 연말에 있을 그 IPO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그 생산 시설을 증설하냐 마냐에 좀 논란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SDI에 상당한 호재가 되는 건가요? 주가 상승에?
미국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호재기는 호재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SK 이노베이션이 단순히 뭐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막 저격하기보다는 미국 공장에 대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노리는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노리게 된다면은 그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자 이 3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슈들은 있는데 예, 아직 잘 드러나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건 지금 가장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결국 SK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그 계열 자회사죠. IAT 상장이 있게 되는데 그 수요 예측이 22일에서 23일 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22일에서 23일 날 진행이 되고요. SK IAT 같은 경우에는 뭐 IPO 굉장히 잘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기업 가치가 얼마나 돼요? 그냥 이렇게 헤드 뉴스만 이렇게 보니까 뭐 10만 원 되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던데.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지금 아직 이슈가 있어서. IPO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다들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기관분들도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사실 과거에는 3조에서 5조 레인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네, 지금 5조에서 7조 레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7조 5천억 정도의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엄청 싸게 이제는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렵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SKIT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분리막 회사예요. 분리막. 네, 글로벌 3위 정도고요. 이제 분리막을 생성을 하는데 원래 LG 같은 경우에는 뭐 베어 필름, 그러니까 실리콘 코팅하기 전에 있는 필름인 베어 필름은 뭐 상해은첩에서 갖춰다가 쓰고 실리콘 코팅은 도레이저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SK IAT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상장이 되면은 SK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뭐 좋은 일이잖아요.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이슈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5월 중순에 이제 SK IAT 상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SK 이노는 우선은 이제 20%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1조 이상의 현금 확보 측면에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죠, 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어쨌든 1조라는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1조 이상이 되겠죠. 근데 뭐 생겨도 그 LG로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LG로 줄 2조는 이미 확보가 돼 이미 있어요, 확보가 돼 작년에. 있고. 예.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IT에 대한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 측의 배터리는 이제까지 뭐 화재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G, 현대차 화재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LG 쪽의 배터리였다. 그리고 SK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SK 쪽에 특히 이 IET, 이 분리막 기술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뼛속 시리즈에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실리콘 코팅을 한 때부터는 분리막에 대한 화재 위험성은 사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막의 기술적인 차이가 막 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화재 같은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화재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NF 쪽으로 이제 NCMA라고 해서 알루미늄 코팅한 방법의 이제 양극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수주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 기술 자료나 이런데 이제 기술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화재의 위험성이 니켈 함량 60% 이상부터는 양극재 쪽에서 잔류 리튬으로 인한 과열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NCMA를 LG화학에 들어간 것도 그것 중에 하나의 일환일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에 납품하고 있던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이미 NCMA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거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감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근데 민감할 일이 왜 이렇게 많죠? 저희 섹터에. 저기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 배터리 결국 이제 자동차 현대차에서도 뭐 연구하고 있다라는 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향후에 그 체인저로 나서는 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도요타가 가장 앞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만능인 건가요? 모든 걸 잠재울 만한? 잠재운다.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자동차 안에 넣는 배터리로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야 좋긴 좋은 건데,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고자 사실은 뭐 NCM이든 NCA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간 거였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그 기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을 전고체로 고체로 만든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온이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액체에서 이동하는 만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 과연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능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잘 잡혀야 되는 것이 핵심이죠.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자동차 연구원에 계신 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유럽, EU에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환경 규제가 갈수록 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폐 전지, 그러니까 폐 배터리, 이거에 대한 리사이클링 이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그 개발되거나 적용하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들 하고 있죠.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 많이 나오진 리사이클링과 않고. 관련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로 보면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극재 쪽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하고,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국내에서는 코어가 많이 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럼 리사이클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뭐 황산, 니켈, 순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죠. 해서? 네, 다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 원가 절감도 좀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서부터 한번 좀 다시 점검을 해볼까요? 네.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유 베이스 플라스틱을 이제 친환경 원료로 바꾸자 해서 바이오 매스로 만든 플라스틱인 거예요. 바이오 매스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식물과 생물체를 모두 통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탄소, 어차피 지금 뭐 전부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탄소 제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결국은 미래의 아주 핵심 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우리 플라스틱 공해라고 하면 엄청난 걸 떠올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그 경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인지, 일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들은 기본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PLA라고 하는 락틱 액시드, 그러니까 젖산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정말 흔하게 많이 사용이 돼서 중국 업체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단단한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 단단한 용기나 식당과 식기 같은 걸로도 사실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PBAT라는 소재로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플라스틱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2021년 1월 1일부로. 사용 금지령? 생산 판매 금지령. 그래요?
근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소비하는데 그들이 요거를 생산이랑 판매를 금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금지였기 때문에 PLA 같은 그러니까 그 식당 관광지 내부 일부 지역에서 판매 금지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 그 관광지 내부에 있는 식당가에서는 PBAT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 그 PBAT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PBAT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사실 정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예.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공예, 오염 뭐 이런 거 하면은 일회용품 이걸 막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이거는 이미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네, 됩니다. 근데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존의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과 이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과? 큰 차이 안 납니다. PLA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1.5불 정도니까 저희 범용이 한 0.5에서 1불 이 정도 하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오히려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적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미세 플라스틱이니 아니면 뭐 많은 그런 플라스틱 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완벽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언제쯤 뭐 혹은 어디가 뭐 지금 개발하고 있거나 가까이 와 있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PHA라는 소재가 등장을 한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락틱 액시드를 가지고 물성을 많이 보완해서 만들기에는 굉장히 단단한 물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PHA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악조건에서 본인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물질이 PHA예요. 그 PHA에 이제 유전자 조작을 가해줘서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단단한 것부터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나올 수 있는 150여 종 중에서 다니모도 지금 만든 게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카네카도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은 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2개 기업, 이게 지금 글로벌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진입 장벽도 확실히 있고요. 장기 공급 계약도 2025년까지 다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네.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서 계속 CJ제일제당을 부르짖으셨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음식료 섹터는 아니고 제가 심지현 연구위원하고 같이 콜라보를 쓴 내용이었는데 CJ제일제당 이제 최근에 제가 모 정부 관련 토론회 뭐 이런 데를 가서 강연자로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느꼈어요. 예, 거기에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을이에요. CJ제일제당이 갑이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로는 LG화학만 이제 CJ제일제당이랑 JV를 맺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 4-5개 기업 정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이나 봐요? CJ제일제당? 제가 음식료 섹터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가 재미가 없나 봐요. 게다가 요즘에 옥수수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러던데 제가 보니까. 원자재료가 오르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니모나 카네코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기업들이고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내년부터니까 그런 게 차이점도 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요즘 그 효성그룹주가 좀 가장 핫하잖아요.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근데 수소경제 않고 또 오른다. 뭐 이러는데 뭐 자회사 주가 2-3배, 주력 제품 수요 향상하고 실적 개선세 또 뭐 뉴스에 나오는 용어들 보면은 뭐 아주 그냥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이거에 대한 보고서도 쓰셨잖아요, 리포트.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 효성 TNC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성화학은 이제 쓰다 말다 약간 이러고 성의가 왜 부족해요? 근데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히려 증설 효과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고 이제는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YOY로는 성장을 하는데 분기별로 보면은 2, 3, 4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효성화학은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 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뭐 효성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디까지나 퓨어 케미칼이다 이런 생각을 전 해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피오케미칼들 기본적으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조정을 받으면은 피오케미칼들은 같이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들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부분의, 그러니까 효성뿐만이 아니고 피오케미칼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아까 전에 플라스틱 규제, 중국 규제하고도 되게 맞물려요. 그래서 수요가, 사재기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약간 비정상적인 구간인 것도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피오케미칼은 조금 조심을 하자, 슬슬. 2분기는 근데 굉장히 좋다, 실적.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엔 퓨어캠이긴 퓨어캠이죠. 그래서 스판덱스 가격이 진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재고 일수가 많이 낮아진 것도 그런데 이제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3월에 판가를 또 한 번 올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2분기 피크를 찍고,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도, 그러니까 길 조금 더 보면은 3분기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효성 TNC나 효성화학을 추천드리는 부분은 2021년 약간 정말 단기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슬슬 조금 멀티플이 높아, 그러니까 효성 TNC는 아직 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 뭐 길게 봐야 3분기인 것 같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효성 첨단 소재, 이것은 뭐 진짜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는 애초에 수소경제로 주가가 올랐던 기업이에요. 근데 1, 2분기에 타이어 보강제,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퓨어케미칼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추정했던 EPS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추정을,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 반영해가지고 가격이랑 다 반영해서 하는데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EPS가 저절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업사이드를 너무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멀티플을 낮춰서 목표 주가를 매겨준 게 55만 3천 원이죠. 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피오캠, 하반기 친환경 좋아지면 사실 수소경제 탑픽이 또 효성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는 뭐 6개월을 뭐 미리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뭐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뭐 들어가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원래 뭐 차트를 보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지만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신규 매수 막 말씀드리기가 지금 조금은 애매하긴 하죠. 그치만 뭐 멀티플 되게 싸요. 수소경제 관련주들 굉장히 고퍼예요. 그런데 효성첨단 소재는 실제로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이게 계속 이제 저평가 구간을 계속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주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경제하면 우리가 아직은 좀 매출이 발생하기에는 먼 얘기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건가요? 탄소섬유라고 하는 소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소재예요. 충전소를 소재 쪽으로. 네, 충전소를 만들든 그리고 다 들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소재도 없고,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 최근에 많이 깔리잖아요.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가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시마론이라는 업체하고 장기 공급 계약도 맺었는데 거기가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쪽으로 많이 계약이 튜브 트레일러 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탄소섬유를 계속 대면서 실제로 계약 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뭐 차 뒤에 트렁크로 들어가는 수소 탱크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고, 그거는 근데 본격적인 수소 경제에 대한 매출은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미 작년 3분기 흑전을 한 거는 탄소섬유는 사실 지금 기체 압력 용기 쪽에서 CNG 압력 용기 쪽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소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캐파 4,000톤 다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요즘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이 화학주에 대한 뭐 좀 비중을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뭐 미국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좀 관심이 가는데, 그 이 경기 민감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이렇게 장이 오르는
어떤 분위기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만큼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좋아서 약간 무서운 구간이어서 저도 조금 더 데이터를 더 보완을 해서 하반기를 전망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다들 조금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그냥 기본 범용 소재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제 최종 전방에 있는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금호석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그쪽 커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금호석유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아니 누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계속 이제 퓨어캠 쪽 말씀드리잖아요. 네. 2분기까지가 피크다. 그러니까 실적은 3, 4분기가 계속 좋지만 멀티플, 그러니까 효성 TNC는 그래도 좀 오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같은 퓨어캠들을 지금 사실은 EBITDA로 원래는 멀티플을 안 해주는데 지금 뭐 잠깐 한 그 2021년만이라도 성장 구간이다 하면서 갑자기 EBITDA로 해주다 보니까 그걸로 비교해봤을 때는 엄청 싸요. 한 3배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코로나 수혜 주고 그런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분기가 피크다. 조금 퓨어캠 조금 조심을 하자. 아.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저뿐만이 아니고 많이들 좀 반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 화학주 같은 경우는 경기민감주 이쪽은 좀 단기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장기로 보기는 저는 조금 불안하죠. 어려우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사이클이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가격이 2010년 가격에 두세 배가 올랐어요. 소재 가격이. 근데 이제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중국이 지금 중국 사재기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지금 플라스틱 규제도 있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끌고 간다. 근데 아마 본인들 경제에 좋을 게 없어서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이클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 SKIT 뭐 하여튼 이 화학 관련해서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아, 역시 이 용어부터가 저는 PHA 막 이러는 순간 다들 어려운 소재입니다. 일단 너무 이게 쉽게 접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딱 그려지지는 않는데 어쨌건 전반적인 산업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팬들을 보유하신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알아서 모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